반려견이 보호자님 몰래 숨겨온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최근에야 밝혀낸 사실이죠.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반려견을 바라보는 보호자님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많은 가정에서 반려견들은 보호자를 향한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합니다.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반려견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될 테니까요. 반려견의 마음을 읽어주는 K9 마인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려견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이니까요. 개와 사람은 무려 15,00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 15,000년 동안 뇌구조가 바뀌고 행동이 적응하며 진화해 온 것이죠. 단지 우리 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진심으로 교감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우리 반려인들이 항상 느끼고 있던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강아지도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담당하는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요. 똑같은 호르몬을 분비하고 똑같이 느끼며 이를 표현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섬세한 행동 방식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10가지 행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중 몇 가지는 보호자님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보호자님이 하품할 때 강아지도 따라서 하품을 합니다. 무심코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호자님이 입을 가리고 하품을 하면 방 한구석에서 강아지도 하품을 하죠.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도쿄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는 낯선 사람보다 보호자의 하품을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이를 전염성 하품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의 경우 이는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공감 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강아지에게도 똑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경학적으로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강아지가 보호자님의 하품을 볼 때 거울 뉴런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타인을 모방하고 감정적으로 공명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신경 구조죠. 강아지는 단순히 행동을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보호자님의 감정 상태와 동기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품 전염은 강아지와 보호자 사이에서만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훨씬 약하죠. 둘 사이의 깊은 유대감이 이 반응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강아지 앞에서 과장되게 천천히 하품을 하고 기다려 보세요. 강아지가 마주 하품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보호자님과 감정을 나누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건 첫 번째에 불과합니다. 다음에 나올 이야기는 아마 더 강력할 겁니다. 강아지와 눈을 맞추는 이 행동은 반려견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을 테니까요. 두 번째, 강아지가 보호자님과 눈을 오랫동안 맞춥니다. 대부분의 동물은 눈을 오래 마주치는 것을 피합니다. 야생에서 빤히 쳐다보는 행동은 도전이자 위협을 의미하니까요. 강아지의 조상인 늑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당신의 반려견은 보호자님의 눈을 똑바로 지그시 바라봅니다. 왜 그럴까요? 과학 저널 사이언스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와 보호자가 눈을 맞추면 두 생명체 모두에게서 옥시토신이 급격히 분비된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은 엄마와 아기 사이, 혹은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분비되는 것과 똑같은 신경화학 물질입니다. 단지 눈을 맞추는 것만으로도 이 사랑의 호르몬이 보호자님과 강아지의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이건 정말 경이로운 일입니다. 강아지는 진화를 통해 인간의 유대감 형성 방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든 유일한 동물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진화한 것이죠. 수천 세대를 거치며 눈맞춤을 통해 사람과 감정적 유대를 가장 잘 맺는 강아지들이 살아남아 후손을 남겼습니다. 강아지가 편안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당신을 바라볼 때 그건 그냥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둘의 몸속에 동시에 사랑의 화학 물질을 분비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보호자님을 향한 사랑을 깊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작용은 쌍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다정한 눈빛을 더 오래 마주할수록 그 유대감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것은 오늘 당장 반려견과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 교감입니다.
아직 두 번째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대부분의 보호자님이 눈치채지조차 못하는 행동이니 계속 집중해 주세요. 세 번째, 강아지가 보호자님을 위해 눈썹을 움직입니다. 강아지에게는 사람 같은 눈썹이 없지만 눈 위쪽에 작은 안면 근육들이 있어서 눈썹이 움직이는 것 같은 표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오직 사람과 소통할 때만 사용됩니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길들여진 반려견에게는 늑대에게는 없는 내안각 올림근이라는 특별한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이 근육이 바로 눈썹 안쪽을 들어 올리는 표정을 만듭니다. 사람이 슬픔이나 취약함을 표현하고 누군가와 교감하고 싶을 때 짓는 바로 그 표정이죠.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사람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질 때 이 표정을 훨씬 더 많이 짓습니다. 무시당할 때는 이 표정을 잘 짓지 않죠. 무의식적인 반사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보호자님의 관심에 반응하여 보호자님만을 위한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근육이 진화했을까요? 바로 우리 사람들이 이 표정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썹을 찡그리며 쳐다보는 그 아련한 눈빛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마치 사람의 아기가 보호를 호소하는 표정과 같아서 우리의 뇌가 본능적으로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것이죠. 이 근육을 발달시킨 강아지들이 사람과 더 성공적으로 애착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나며 이것이 고정적인 특성이 된 것입니다. 반려견은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진화론적인 수준에서 설계된 표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강아지의 얼굴을 볼 때 꼭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곧 이어질 네 번째 행동은 매일 집에서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 강아지는 밥 먹기 전이 아니라 밥 먹은 후에 스킨십을 원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반려견이 식사를 마친 후 무엇을 하는지 잘 지켜보세요. 많은 강아지들이 보호자님에게 곧장 다가갈 것입니다. 몸을 기대거나 옆에 자리를 잡거나 무릎 위로 올라오기도 하죠. 그 타이밍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밥을 먹기 전이 아니라 먹고 난 직후에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 먹기 전 강아지의 행동은 생존 본능, 즉 음식을 찾고 얻으려는 욕구에 의해 지배됩니다. 뇌가 완전히 다른 모드로 작동하죠. 하지만 배를 채우고 나면 그 생존 욕구가 충족되고 남는 것은 오직 사회적 유대감 뿐입니다. 보호자님 곁에 있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먹을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보호자님 그 자체를 향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가와 안기는 행동은 측정 가능한 생리적 효과도 가져옵니다. 강아지와 보호자 모두에게서 엔돌핀을 분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켜주죠. 강아지는 단순히 체온을 나누거나 추상적인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목적도 없는 그 순간에 오직 특정 대상인 보호자님을 원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만약 밥을 먹고 난 후 항상 보호자님에게 다가온다면 그 행동은 반려견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애착의 증거 중 하나입니다. 배도 부르고 배고프지 않은데도 가장 머물고 싶은 곳이 바로 보호자님의 곁인 겁니다.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음은 반려견의 행동 중 가장 오해받기 쉬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강아지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을 가져옵니다. 강아지들은 본능적으로 소유욕이 강합니다. 장난감, 뼈다귀, 객검 등을 때로는 아주 맹렬하게 지키려 하죠. 그러니 강아지가 총총걸음으로 다가와 침 묻은 낡은 장난감을 당신의 발밑에 툭 떨어뜨린다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셔야 합니다. 행동학적으로 이것은 일종의 헌납입니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오래된 사회적 행동 중 하나죠. 이는 가장 깊은 수준의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저 장난감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보호자님에게 그것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님이 이 환경에서 가장 안전하고 중요한 존재이며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놀자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물건을 사용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부분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아무거나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바로 그 물건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건네며 나는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번에 반려견이 너덜너덜해진 최애 장난감을 물고 온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기쁘게 받아주세요. 방금 반려견이 당신에게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한 것이니까요. 6번째는 아마 매일 겪으시면서도 그 진짜 의미를 모르셨을 행동입니다. 6번째, 강아지가 머리 쓰다듬는 것을 허락합니다. 초보 보호자님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강아지의 머리 위로 손을 뻗어 정수리를 쓰다듬는 것은 사실 개들의 본능에서는 꽤 위협적인 제스처입니다. 강아지의 시선에서 보면 거대한 무언가가 자신을 덮쳐오며 가장 취약한 부위인 머리에 닿는 것이니 편안한 경험이 아니죠.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움찔하거나 고개를 숙이거나 뒤로 물러섭니다. 그러니 강아지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보호자님의 손길에 머리를 기대어 온다면 그것은 엄청난 신뢰의 표현입니다. 본능적으로 위협이라고 느끼는 경고 신호를 보호자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이겨내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강아지와 눈높이를 맞추고 턱 아래나 귀 뒤를 긁어주는 것이 보편적으로 더 편안하게 느끼는 스킨십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반려견이 보호자님이 머리 쓰다듬는 것을 허락하고 또 즐긴다면 당신은 진정한 믿음을 얻어낸 것입니다. 그 강아지는 당신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 다음 행동은 거의 모든 강아지가 하는 행동이지만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7번째, 강아지가 보호자님의 옷 위에서 잠을 잡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려견이 소파에서 당신의 셔츠를 끌어내리거나 빨래통에서 양말을 물고 나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화를 내기 전에 먼저 그 이유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아지의 후각은 사람보다 10,000배에서 10만 배 이상 예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강아지에게 냄새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감정세계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냄새 중에서 보호자님의 냄새는 강아지에게 가장 깊은 안정감, 편안함, 그리고 보호받는 느낌을 줍니다. 보호자님이 외출하고 나면 강아지는 어느 정도의 분리불안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보호자님의 냄새가 밴 물건을 찾는 것은 스스로를 위로하고 안정을 찾기 위한 행동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없을 때 보호자의 채취가 묻은 물건을 곁에 둔 강아지들은 스트레스 반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보호자님의 입던 옷은 강아지에게 있어 혼자 남겨졌을 때 보호자님을 가장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보통 가장 먼저 찾는 물건은 냄새가 가장 진하게 배어있는 신발이나 양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말썽을 피우는 게 아닙니다. 냄새로 기억되는 보호자님의 존재라는 유일한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불안한 감정을 달래고 있는 기특한 행동입니다. 8번째, 강아지의 꼬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꼬리치기는 세상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강아지의 행동이지만 동시에 가장 잘못 해석되고 있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꼬리를 흔든다고 해서 무조건 기분이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꼬리는 정교한 의사소통 시스템이며 흔드는 방향, 속도, 높이, 뻣뻣함의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트렌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보호자를 만났을 때처럼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는 꼬리를 오른쪽으로 더 많이 흔들고 불안이나 불확실성을 느낄 때는 왼쪽으로 더 많이 흔든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좌뇌와 우뇌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너무 미세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방향뿐만이 아닙니다. 꼬리를 중간 높이에서 편안하고 적당한 속도로 흔드는 것은 반가운 인사입니다. 꼬리를 낮게 내리고 천천히 흔드는 것은 보통 긴장감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꼬리를 높이 치켜들고 뻣뻣하고 빠르게 흔든다면, 특히 몸까지 경직되어 있다면 이건 환영의 인사가 아니라 경고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점은 견종마다 꼬리의 기본 위치와 움직임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레이하운드의 낮게 처진 꼬리와 허스키의 등 위로 말린 꼬리는 해석하는 기준점 자체가 다릅니다. 내 반려견의 평소 꼬리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것만 알게 되면 그동안 강아지가 꼬리로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했는데도 보호자님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2가지 행동은
보호자님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9번째, 보호자님이 늦게 귀가할 때 강아지는 이성을 잃고 반깁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긴 하루를 마치고 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려견은 마치 당신이 죽었다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 것처럼 반응하죠. 빙글빙글 돌고 낑낑대고 온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흔들어댑니다. 조금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아주 깊고 감동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보호자와 재회하는 순간 강아지의 옥시토신과 코르티솔 수치를 측정한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보호자님이 돌아오는 순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호르몬인 옥시토신은 측정 가능할 정도로 치솟습니다. 반면에 보호자가 없는 동안 치솟아 있던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수치는 뚝 떨어집니다. 보호자님의 귀가는 생화학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안도의 순간인 셈이죠. 인지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강아지들은 생체 리듬과 연결된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 농도의 변화, 빛의 밝기, 그리고 자신의 배고픔 주기를 통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감지합니다. 평소보다 늦게 귀가하면 강아지의 기다림과 기대감은 더 오래 지속되었고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문이 열릴 때 쏟아내는 그 폭발적인 행동들은 단순한 흥분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누적되어 온 긴장과 불안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닙니다. 당신은 반려견의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오직 당신의 존재만이 강아지의 감정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격렬하게 반겨주는 정도가 바로 보호자님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고 필요로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확한 척도입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입니다. 이 이야기는 꼭 마음속에 간직해 주세요. 10번째. 원하지 않을 때조차도 강아지는 당신의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일어섭니다. 강아지도 따라서 일어납니다. 화장실에 갑니다. 거기도 따라오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다른 방으로 건너갈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아지는 벌써 당신의 발밑에 와 있습니다. 흔히 껌딱지 강아지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 행동의 뿌리는 아주 깊은 곳에 있습니다. 야생에서 객과 동물들은 항상 무리를 지어 함께 이동합니다.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은 곧 위험을 의미하죠. 반려견의 가장 깊은 본능에는 유대감을 맺은 대상 곁에 무조건 머물러라 라는 사회적 프로그래밍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본능 그 이상입니다. 줄리아니 카민스키나 존 브래드쇼 같은 과학자들이 주도한 강아지 애착 이론 연구에 따르면 강아지들은 특정 인물과 일차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의 아기가 부모와 맺는 애착 관계와 놀라울 정도로 흡사합니다. 심심해서 혹은 간식을 달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겠지만요. 당신을 따라다니는 진짜 이유는 당신이 바로 그들의 일차적 애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스스로 선택한 단 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딜 가든 당신 뒤를 쫓는 그 작은 그림자는 애정 결핍이 아닙니다. 귀찮은 집착도 아닙니다. 그것은 강아지가 알고 있는 유일한 언어로 표현하는 맹목적인 사랑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강아지들의 이 10가지 행동은 읽는 법만 알게 된다면 통역조차 필요 없는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당신을 따라하는 하품부터 생화학적으로 서로를 묶어주는 눈맞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껌딱지 같은 모습까지 반려견은 이 10가지 각기 다른 방식을 통해 당신에게 끊임없이 똑같은 말을 건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상 덕분에 반려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면 반려견을 키우는 다른 분들과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아직 K9 마인드를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를 때입니다. 우리는 강아지의 행동 과학과 강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